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85세를 넘기지 못할까요? 지난달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6세 할머니 한 분이 기억납니다. 고혈압 약도 잘 드시고 혈당도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고 한밤중에 자주 넘어진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미 몇 년 전부터 근육이 빠지고 있었고 뼈도 심하게 약해져 있었죠. 문제는 본인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가족들도 괜찮다고 생각했대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6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85세를 건강하게 넘기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7%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 73명이 그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의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운동을 안 해서도 아니고 약을 안 먹어서도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조용한 손상입니다. 밥은 드시지만 식욕이 줄고 걸으시긴 하지만 속도가 느려지고 자주 깜빡깜빡하고 밤마다 이유 없이 잠이 깨는 변화들. 이것들이 겹치고 겹쳐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병으로 터져 나옵니다. 75세 이후 이 작은 이상 신호를 놓치면 3년 안에 병원 입원 확률이 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혹시 부모님께서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4가지 이유 중 3번째는 많은 분들이 정말 모르고 지나치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아무리 병원 잘 다니고 건강검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꼭 부모님과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85세 장수를 막는 진짜 이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응급과와 노인의학을 진료해온 김영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80세 고호 어르신이셨는데 다친 데도 없고 특별한 병도 없으신데 자꾸 넘어지신다고 병원을 찾으셨어요. 진찰을 해보니 체온, 맥박, 혈압 모두 정상이었고 기본 검사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굴빛이 어둡고 눈에 힘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하루 일과를 여쭤봤더니 아침엔 대충 빵 한 조각 드시고 혼자 집에서 TV만 보시다 점심도 안 드시고 저녁쯤에 라면 한 그릇 드신다고 하시더군요. 하루 종일 사람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전화도 잘 안 오고 나갈 데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조용한 건강 적신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이 생기기 전부터 이런 생활을 몇 년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혼자 지내는 생활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몸 전체에 진짜 병을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의 대화가 5분도 안 되는 노인의 경우 뇌 기능 저하 속도가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또 70대 이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하루 10시간 이상인 분들은 낙상 위험이 3배, 심장질환 위험도 2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오래 지내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게 줄어들지 않으면 면역력이 낮아지고 근육은 약해지고 뇌는 점점 느려집니다. 김 할아버지도 어느 순간부터 자주 깜빡깜빡하셨고 밥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체중도 6개월 만에 5kg 이상 줄어 있었죠. 다행히 제가 권유 드린 동네 복지센터에 나가시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간단한 체조도 하시면서 얼굴이 달라지셨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는 혈압도 안정됐고 걸음도 훨씬 힘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나 우연이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몸도 회복됩니다. 외로움은 마음만 아픈 게 아닙니다. 몸을 아프게 하고 병을 키우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진짜 원인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혼자 있는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노인의 경우 실제 생존율이 20% 이상 떨어집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흡연보다도
생명에 더 해롭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면 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장수 유전자 텔로미어가 빠르게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마치 생명력의 길이를 말해주는 실처럼 짧아질수록 수명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가족과의 전화 한 통, 동네 친구와의 짧은 대화, 작은 모임에서의 웃음 한 번이 그 텔로미어를 보호합니다. 결국 인간은 관계 속에서 오래 사는 존재입니다. 밥 잘 먹고 운동 잘해도 말없이 지내는 하루가 반복되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 장수를 원하신다면 하루 한 번이라도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은 병이고 관계는 약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선생님, 매일 꾸준히 걷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자꾸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찰까요? 최근에 만난 74세 이순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하루 만보 걷기, 아침 공복 운동, 저녁 스트레칭까지 정말 부지런히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몸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몸무게는 크게 줄지 않았지만 허벅지 근육이 빠지고 옷맵시가 흐물흐물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골밀도도 낮아지고 일상 속에서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걷기만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근감소증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건강해진다고 믿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체온을 유지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부터는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근육이 해마다 23%씩 줄어듭니다. 70세가 넘으면 이 속도는 더 빨라지고 아무리 잘 먹고 걸어도 가만히 두면 몸 안에서 근육이 사라져 갑니다. 근육이 줄면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는 움직임을 통해 자극을 받아야 강해지는데 평지 걷기만으로는 척추와 팔뼈엔 자극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보를 걸어도 골다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걷기와 함께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걷기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근육은 부하를 받아야만 생깁니다. 무거운 걸 들어 올리거나 중력을 이겨내는 동작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헬스장을 가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동작들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기, 생수병을 들고 팔 들기, 벽을 이용한 가벼운 푸시업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순자 어르신께도 이런 간단한 운동을 하루 10분씩 권유해 드렸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자 계단 오를 때 훨씬 덜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내 몸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육이 지탱하는 건 몸만이 아니라 일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85세를 건강하게 넘기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걷기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근육을 만들어주는 운동이 함께 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을 만드는 습관이 곧 생명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로 매일 복용하는 약이 우리 몸속 영양소를 조용히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5세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당뇨를 15년 이상 앓고 계셨고 약도 아주 잘 챙겨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매년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고 특별한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이유 없이 피곤하고 밤이면 다리에 쥐가 나고 가슴이 덜컥거리는 느낌도 자주 들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낌이 이상해서 정밀한 혈액 검사를 권해드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심각할 정도로 낮았고 비타민 B12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고혈압 치료제로 이뇨제를 드시고 있었고 당뇨병 약으로 메트포르민을 장기 복용 중이셨습니다. 이뇨제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 몸속의 수분과 나트륨을 소변으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마그네슘과 칼륨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메트포르민은 당 조절을 잘 도와주는 약이지만 장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년간 약을 잘 챙겨 드신 그 습관이 오히려 몸속 영양소 고갈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약물 유발 영양소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약은 병을 고치기 위해 쓰이지만 동시에 몸속에서 예기치 않은 결핍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경련, 불면증, 우울감, 부정맥까지 올 수 있습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심장 리듬이 흐트러지고 몸에 힘이 빠지며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계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부족하면 손발이 저리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며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B12 결핍이 치매 초기 증상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인 스타틴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효소뿐 아니라 코엔자임 Q10이라는 항산화 물질의 합성도 함께 억제합니다.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근육통, 피로감, 심장 기능 저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위험약으로 흔히 쓰이는 위산 억제제도 문제입니다. 이 약은 위산을 줄이지만 동시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이 장기간 복용할 경우 뼈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도 안 나고 통증도 없이 조금씩 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고 심지어 의료진조차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복용하되 마그네슘과 비타민 B12를 식사와 보충제로 함께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부터 다리 쥐가 사라지고 밤에 잘 주무시고 아침에 눈 떴을 때 개운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다는 점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90%가 하루 평균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그 약들이 어떤 영양소를 손실시키는지 모른 채 드시고 계십니다. 물론 약을 끊어선 안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 약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뇨제를 드신다면 바나나, 아보카도, 시금치처럼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더 드셔야 합니다. 메트포르민을 드신다면 정기적으로 비타민 B12 수치를 검사하고 필요할 경우 보충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다면 코엔자임 Q10 보충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위산 억제제를 장기 복용 중이라면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B12를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고지혈증 수치만 볼 게 아니라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B12 같은 미세 영양소 수치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건 눈에 보이는 병만이 아닙니다. 몸속을 서서히 마르게 만드는 영양소의 침묵도 큰 위협입니다. 약은 병을 고칩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이 어렵습니다. 약이 가져가는 것을 알고 제대로 채워줄 때 진짜 건강이 시작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네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수면의 질입니다. 나이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 부분이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0세 박정호 어르신은 매일 78시간씩 규칙적으로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10시에 누워 아침 6시에 일어나니까 잠은 충분히 자는 것 같다고 하셨죠. 하지만 이분은 낮에 피로감이 심했고 기억력도 흐릿해졌으며 기분이 쉽게 가라앉고 혈압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처음엔 특별한 병이 없는 걸로 나왔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이분은 밤중에 자주 깼고 다시 잠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즉, 수면의 양은 충분했지만 수면의 질이 매우 낮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얕은 수면을 지나 점점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고 가장 깊은 단계가 바로 서파수면입니다. 이 서파수면 상태에서 몸의 회복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며 뇌에서 독소와 노폐물이 청소됩니다. 특히 기억을 저장하고 정리하는 작업,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는 일, 혈압과 호르몬을 조절하는 일들이 전부 이 깊은 잠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60세 이후부터 이 서파수면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3040대는 수면 시간의 약 20%가 깊은 잠이지만 70대가 되면 5%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밤에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는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나 염증이 자주 생깁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깊은 잠을 충분히 자는 노인의 사망률은 그렇지 못한 노인보다 40% 이상 낮습니다. 또한 치매 발생률도 뚜렷하게 낮은데 이는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주로 깊은 수면 중에 청소되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고 그 결과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며 식욕이 늘고 체중이 쉽게 불어납니다. 또한 수면 중에 혈압이 내려가야 심장이 쉬는데 깊은 잠을 못 자면 이런 회복 기회 없이 심장은 계속 부담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수면의 질이 낮은 어르신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정호 어르신도 이런 악순환에 빠져 계셨습니다. 밤에 자주 깨고 낮에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그러면 밤에 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면 환경부터 점검했습니다. 침실이 너무 밝았고 TV를 켜둔 채 주무셨으며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 저녁 늦게 커피를 마시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수면 습관을 바꿔드렸습니다. 침실 온도는 1820도로 낮추고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대신 독서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술도 끊으셨고 낮잠은 오후 2시 이전 20분 이내로 줄이셨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깊게 숨 쉬는 명상도 함께 하셨죠.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변화가 왔습니다. 밤에 덜 깨고 낮잠 없이도 하루가 버틸 만큼 힘이 생기셨고 혈압도 훨씬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겁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회복시키고 면역과 뇌 기능, 혈압과 심장까지 지키는 재생의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밤을 잘 자야 하루가 편하고 하루가 편해야 인생이 길어집니다. 깊은 잠이야말로 건강 장수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왜 많은 분들이 85세를 넘기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대화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운동 습관, 약물이 빼앗는 영양소, 그리고 잠은 자는데도 회복되지 않는 밤. 이 네 가지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천천히 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깊이 느낀 건 건강한 노후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유전자나 비싼 보약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박오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파트 입구까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셨고, 김오호 할머니는 하루 10분씩 사람들과 통화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이오호 어르신은 의사의 안내에 따라 영양소를 보충했고, 정오호 어르신은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으며 잠자리에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먼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변화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는 일, 팔꿈치를 펴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 저녁 식사에 시금치나 계란을 하나 더 올리는 일, 자기 전 30분만 불을 줄이고 조용히 눈을 감는 일. 이런 작고 사소한 행동이 모이면 85세를 넘기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을 돌보고 있는가? 내 일상엔 회복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하고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숨결 건강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